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매매혼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국제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사오는 매매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경우 보면은 남자가 거지 같은 놈이라서 여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속이고 바람피고 돈 빨아가고 이런 경우도 많죠. 어쨌든 그 결과가 참 거지 같다는 거,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 보면서 얘기하죠. 제목: 22살인 베트남 여자가 저를 유혹해가지고 바로 임신을 했는데 결국 영혼까지 쭉쭉 다 빨렸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원제: 베트남 아내의 유책 배우자, 이 사람 정말 추방시키고 싶습니다. 벌받게 해주고 싶어요. 본문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평소 같으면 이런 식으로 글을 정리를 해서 가져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엄두가 안 나더라고. 그냥 그대로 가져왔고요. 또 예전에 그 김영훈 씨 때처럼 뭐라고 하죠? 현장감, 리얼리티, 그걸 살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일단 보죠. 그리고 하나 더. 이 내용에 나이가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22살이라고 했냐면은 이 글쓴이 닉네임이 억울한 남자 42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나이가 42살이란 얘기겠죠. 그리고 아내는 16살 연하라고 했으니까 26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일이 시작된 최초 시발점이 2017년입니다. 4년 전이죠. 그래서 22살이라고 잡은 겁니다. 그때 22살 때 만난 거예요, 여자가. 그리고 남자는 38이고, 아시겠죠? 저는 지금 현재 베트남 아내와 이혼 소송 중입니다. 2017년도 강원도에 있던 장모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한 아내를 4월경에 처음 만나 약 3주 만에 아내의 유혹으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는 갑자기 베트남에 있는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베트남으로 가버렸어요. 임신한 아내가 베트남으로 가면서 제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계속 병원 가야 된다고 돈을 달라는 거야.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 비자 발급을 위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쳐야 한다면서 돈 달라 그러고 거의 8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능력 시험은 탈락해버렸고, 그래서 결국 제가 토익 시험을 보아야 했고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거의 매일매일 전화를 해가지고 담당 직원에게 사정하여 우리에게 나이가 있어요. 제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빨리 처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고, 결국 아내는 만삭이 되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집으로 와가지고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외국인 등록 후 3일 동안 울며 속초에 있는 엄마에게 보내달라고 막 사정해서 장모 집에 가버렸고, 이게 이 아내의 엄마가 한국 속초에 있다는데 이게 한국 사람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좀 사정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속초에서 호기 힘들까봐 돈 쓰라고 제가 신용카드를 줬습니다. 그랬는데 역시나 카드값 150만 원을 모 마트에서 한 번에 써버렸더라고. 마트에서 한 번에. 또 며칠 뒤에 폰을 잃어버렸다며 다시 휴대폰 신규 개통을 하였고, 제 명입니다. 또 주말에 속초에 있는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약 5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아내를 겨우 만나면은 아내는 냉담했어요. 내가 남편인데. 그러니까 제가 마누라 배를 만지기라도 하면 바로 질색을 하고, 아니 그냥 자기 몸에 손대는 것을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눈빛과 짜증스러운 말투로 아이씨 만져 하지마 이런 식으로 말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뭐야 뱃속에 있는 애가 내 새끼가 아닌가? 이런 거지같은 생각도 했다 이거죠.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태어났고 병원에서 이틀 동안 아내 옆에서 아이를 바라보며 그런 생각은 싹 없어졌습니다. 완전 붕어빵이야 나하고. 너무나 신기했고 아들은 이뻤습니다. 행복했어요. 며칠 동안은.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집으로 올 줄 알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마누라는 속초에 계속 머물렀고 장모는 아내가 처음 한국으로 초청할 때 돈이 많이 들었다며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300에 계좌이체 700을 줬습니다.
이 장모라는 사람이 엄마 맞을까요? 뭔가 브로커 같은 건가? 그걸 은어로 쓰는 건가? 아무튼 이때부터였습니다. 뭔가 기분이 이상하고 아 신발 내가 당했구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내가 베트남에 있는 동안 베트남 결혼 피해 유튜브를 거의 외우다시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고부터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뭐든 근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증거겠죠. 이후 아내는 거의 1년 동안 집, 처가 등을 오가며 생활을 하였고 속초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몇 개월간 속초에서 생활을 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나한테는 안 와요. 결국 첫 번째 일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페이스북으로 뭐든 할 수 있어요. 뭐 성매매, 유통, 차량 구매, 직업 소개 등등 안 되는 게 없더군요. 대단들 합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페이스북으로 650만원 대출 월 이자 25%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채를 써가지고 집에 와서는 마치 남이 그런 것처럼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엄마한테 말하면 죽어버릴까 이러면서 칼까지 들고 흥분을 하더니 다음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엔 돈 빌려준 사람과 협의하여 350에 끝내기로 했고요. 그렇게 이 일을 제가 처리해주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일단락 시킨 후에 넘어가 줬습니다. 역시 근거는 몰래 남겼습니다. 증거겠죠. 그리고 그 돈을 저에게 갚겠다며 열심히 일을 하겠다 하고 또 한 몇 개월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베트남에 있는 할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요. 매우 다급하게 가야 했죠. 그래서 대략 현금으로 한 400만원 지어주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트남에 있으면서 또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100만원을 보조해줬고요.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곧장 집으로 오지 않고 한국에 있는 처가로 갔습니다. 며칠 뒤에 집으로 오긴 왔는데요. 한동안 매일같이 폰만 바라보며 베트남에 있는 가족의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했어요. 그걸 보니까 답답해. 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족이 아니구나. 그저 한국의 ATM 기계구나. 이런 생각이 넘쳐났습니다. 그런 중에 갑자기 베트남에 가서 살겠다고 합니다. 여자가. 할아버지가 너무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난하나. 또 매일 밤 전투 모드로 돌이 울고 불고 짜증내고 성질 부리고 집안일은 진작에 내팽개 쳐가지고 하나도 안 하고 이 일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베트남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라 가! 이왕 가는 거 생활비를 한 번에 달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거기 오래 있을 거고 할아버지가 자기를 다 키웠기 때문에 이제는 보답을 해야 된다면서 돈을 많이 달랍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팔아가지고 1000만원을 줬어요.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쥐어주고 갈 테면 가! 하고 보내버렸죠. 아니 솔직히 저도 좀 떨어져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베트남에 있으면서 대략 한 4개월 후에 한국에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정말 짜증났어요. 진짜 지 멋대로구나. 알도 없는 게 지 알대로 하는구나. 결국 2019년 5월인가 그때 한국으로 옵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2019년 올해는 코로나가 없었죠.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살짝 맛이 갔네요. 막 헷갈렸나 봅니다. 2020년인가 9월인가. 이번에는 집으로 바로 옵니다. 코로나가 걸렸는데 코로나가 창궐했는데 왜 자가격리를 해야 하니까 저희 집으로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졸지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회사 휴게실에서 보름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일을 하고 싶다며 근처 펜션 청소하는 일을 구하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거지 같은 일이. 이거 아무래도 2019년 12월 아니면 2020년 5월일 겁니다. 이 아저씨가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올 거니까 화내지 마요. 금방 온다고. 진짜야.